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끝에 앉아 있는데 왠지 몸에 힘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며칠 뒤 아파트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대부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 감소증의 신호거든요. 제 환자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선생님, 요즘 뭔가 이상해요. 평소에 잘하던 일들이 힘들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병뚜껑을 여는 것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30%나 부족했습니다. 근육 감소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엔 골절 위험이 5배나 증가해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죠.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3.2배나 높아집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만약 힘들다면 이미 근육 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관리하신 후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근육량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기를 억지로 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육 감소증을 막는 더 강력한 단백질 음식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단백질 함량만 높은 게 아니라 흡수율과 소화력 그리고 추가 영양소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콩나물 100g에는 단백질이 13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닭가슴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제 환자 중에 80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이분께 콩나물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콩나물로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 후 오시더니 선생님,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콩나물의 핵심은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거든요. 운동 후 근육에 쌓이는 젖산 축적을 억제해서 피로를 줄여주고 근육 회복을 빠르게 도와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콩나물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콩나물은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요. 경제적 부담 없이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콩나물밥까지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질리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는 멸치예요. 멸치는 뼈 때문에 별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멸치 100g에는 무려 60g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닭가슴살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대 환자분이 있는데 멸치는 비린내가 나서 싫어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멸치가루로 국물을 우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후로 멸치 국물로 국을 끓여 드시고 볶은 멸치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죠. 멸치의 특별한 점은 칼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육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뼈와 심장까지 함께 강화해 주거든요. 게다가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네요. 멸치는 볶아서 드셔도 좋고 국물을 우려내도 좋고 멸치가루로 만들어서 다른 음식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특히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멸치가루를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물기가 많아서 별로 영양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은 90% 이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당뇨를 앓고 계신 65세 분이 있었어요. 혈당 관리 때문에 고기 드시기를 꺼리셨는데
두부를 권해드렸죠. 두부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반신반의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저하되는데 이소플라본이 그 부족함을 보완해서 근육 손실을 막아주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 당뇨 환자분은 된장찌개 두부 반물을 넣어서 드시고 순두부찌개도 자주 드시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니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어요. 두부가 이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시더군요. 두부는 위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죠. 두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검은콩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검은 색깔 때문이에요. 제 환자 중에 7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더니 검은콩이 기억력에도 좋아해요? 라고 놀라시더군요. 검은콩의 검은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거든요. 마치 근육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천연 의사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할머니는 검은 콩밥을 드시고 검은 콩 두유도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오시더니 선생님, 요즘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아요. 손자 이름도 잘 기억나고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검은 콩은 밥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특히 아침에 검은 콩 두유 한 잔이면 하루 시작이 든든하죠.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황태예요. 황태요? 북어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태는 명태를 겨울바람에 말린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황태 100g에는 무려 7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계란으로 비교해드리면 계란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2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하셨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지팡이 없이는 다니기 힘드셨죠. 선생님, 할아버지가 너무 약해지셨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라며 가족들이 간절히 부탁하시더군요. 그때 황태를 권해드렸어요. 북엇국이요?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황태의 비밀을 설명해드렸죠. 황태에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풍부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건조 과정에서 소화력이 높아지고 단백질이 농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타우린과 DHA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뇌 건강과 심장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고 황태채 볶음도 반찬으로 드시더라고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몸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더군요. 황태는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 황태채로 볶아 드셔도 좋아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든든하답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제로 드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식단 조합이에요. 아침에는 황태국과 검은콩 두유를 함께 드세요. 황태국 한 그릇에서 25g, 검은콩 두유 한 잔에서 15g, 총 4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을 이렇게 먹으니까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점심에는 두부 반모가 들어간 찌개와 콩나물 무침을 드세요.
된장찌개든 순두부찌개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20g 정도의 단백질을 더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 한 접시로 10g 정도 추가되죠.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현미밥을 드시면 완벽해요. 멸치볶음 한 접시로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총 95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성인 권장량의 15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실제로 이 식단을 6개월 동안 실천하신 75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요리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다고 하시길래 더욱 간단한 조리법을 알려드렸죠. 황태국은 미리 우린 국물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아침마다 데워서 드시면 돼요. 검은콩 두유도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 두시면 편하고요. 콩나물은 한 번에 많이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매일 무쳐 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30%나 증가해요.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조금 드시거나 식사 중에 김치나 나물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셔야 해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셋째, 단백질은 특히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이 아침 단백질을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황태국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황태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인데 제 환자 중에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신장 질환이 있던 72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황태를 매일 드시다가 검사 수치가 조금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시니까 문제없이 드실 수 있으셨죠. 두 번째 질문, 고혈압이 있는데 멸치를 먹어도 될까요? 입니다. 멸치 자체보다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멸치를 짜게 볶으시면 안 되고 국물을 우려내서 드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멸치의 타우린 성분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던 68세 환자분이 멸치는 짜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멸치 국물로 국을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드니까 비린내도 안 나고 좋네요 라며 잘 드시더군요. 세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검은 콩을 먹어도 될까요? 입니다. 오히려 권장해요. 검은 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다만 검은 콩밥을 드실 때는 흰쌀의 비율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당뇨를 앓고 계신 74세 환자분이 검은 콩 두유를 꾸준히 드신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어요. 선생님, 이제 혈당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시더군요. 네 번째 질문,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데 어떡하죠? 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황태는 푹 끓이면 부드러워져요. 멸치는 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검은 콩은 두유로, 두부는 원래 부드럽죠. 콩나물도 충분히 데치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85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방법들로 문제없이 드시고 계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좋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음식만 바꿔도 90세 이후까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나이는 단순한 숫자라는 거예요. 80세인데도 30세처럼 활기찬 분들이 있는가 하면 60세인데도 80세처럼 힘없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차이는 바로 근육에 있어요. 제 환자 중에 89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도 혼자서 장보기, 요리하기, 심지어 텃밭 가꾸기까지 하세요. 반대로 75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면 평생 못합니다.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황태, 검은 콩, 두부, 멸치, 콩나물을 사오세요.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죽는 날까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근육이에요. 87세인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다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건강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